누가 더 비호감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중에 누가 더 비호감이냐고 물어보는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옆에 보면 여론조사 기관들 나오고 뭐 이 조사 시점 이런 거 다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호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5.5.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비호감이라고 한 응답 비율이 42.8.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합니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거기서 거기다 이 숫자의 값은. 그리고 둘 다 비호감이다가 9%, 잘 모르겠다가 2.7 이렇게 나옵니다. 비호감 응답 45.5 대 42.8입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네.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와 계시고요. 네. 정기남 조선대 개헌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최수영 평론가. 윤석열 대통령은 엄청난 위기 상황 그리고 계엄 사태에 대한 논란 그리고 지금 계속 헌재 출석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위기적인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비호감도를 따져보니까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나왔다. 오차 범위 안에서 숫자가 나왔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대선 2라운드죠. 대선 2라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계엄 사태를 정점으로 찍었던 12월 3일부터 12월 한 20일 정도까지가 윤 대통령에 대한 뭐 별도의 조사는 없었지만 여권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탄핵 이후 특히 이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또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지점이 벌어졌냐면은 자 그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왜 했을까? 자 윤 대통령이 남은 2년 6개월의 임기를 설령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퇴임해서 그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을 텐데 왜 저렇게 무리하게 탄핵까지 당하면서까지 했을까라는 국민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예. 거기서부터 질문을 하다 보니까 자 그럼 지난 3년간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국정 혼란이 윤석열 대통령만의 책임인가? 그걸 묻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정말 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두 사람이 같이 한 몸으로서 이른바 합작품으로 이끌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자기가 단 한 번 공약을 이행한 적이 있습니까? 정부조직법 개편한 적이 있습니까? 민주당의 모든 입법 독주에 맞서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한 거는 30번에 가까운 거부권 행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국민은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책임은 둘에 함께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어찌됐건 이 탄핵 정국과 헌재 심리 정국에서 두 사람이 다 전부 이렇게 비호감이 50% 가까이 높다 그러면은 시대의 이제 뒤편으로 역사의 저편으로 함께 살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저는 응답의 신호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호감이라는 거는 매우 중요한 잠재력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까지 마친 분이니까 아직 진행 중이긴 탄핵 심리가 진행 중이긴 한데 아직도 이재명 대표는 갈 길이 먼 사람이에요. 이 지표가 주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역사적 시효를 다할 수는 없다. 저는 그 얘기를 아마 국민들이 이 여론조사로 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이 비호감도 조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온 저 수치 이거는 뭐 그런가 보다. 네. 뭐 그럴 수 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수치가 아니 왜 이렇게 높게 나왔느냐 이렇게 좀 보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정기남 교수님 특히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지금 뭐 압도적인 대선 주자로 꼽히잖아요. 근데 지금 비호감도 상당히 거의 윤석열 대통령의 버금가게끔 나왔어요. 지금 비호감도가. 이 비호감도 향후에 쉽게 해소될 수 있을까요? 과제지요.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봐야겠죠. 자, 그러나 저는 먼저 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느냐. 두 가지 의도를 먼저 지적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자, 이게 이제 보수 언론을 통해서 이게 의뢰된 여론조사 결과인데 결국은 조기에 지금 탄핵 국면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대선 국면으로 끌고 들어가서 결국 진영 간의 대결 구도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자, 우리나라 비상계엄 뭐 내란 획책 좀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의 자존심에 먹칠을 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과 자 제1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단순 선상에서 비교한다? 결국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그 비호감도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비호감도를 대단히 부각시키기 위한
저는 의도가 있는 여론조사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공개된 저 여론조사.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여론도 이 여론대로 의미가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재명 대표에게 더 씌워지는 이른바 비호감도 예.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나머진 과제다. 자, 여론조사 결과 유력한 30%대 차기 대선 후보 1위 주자입니다. 예. 독보적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비호감층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예. 이것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참고 자료라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또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정당 지지율 조사 등등등 여러 가지 나오는데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자체적으로 여론조사 관련된 어떤 TF도 꾸려서 좀 살펴보겠다 뭐 이런 움직임도 있는 상황인데 또 이런 여론조사 결과, 다른 갈래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또 더해진 거거든요. 자, 그리고요, 요즘에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는 뭐 자주 나오죠. 오늘도 하나 공개된 내용이 있어요. 이건 다른 곳에서 한 여론조사인데 이렇게 좀 보이죠. 빨간색이 국민의힘, 파란색 선이 민주당 조사인데요. 오늘 공개된 수치 가장 오른쪽에 있죠. 국민의힘 38, 민주당 36. 이 정도 차이. 이건 뭐 오차 범위 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 상황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 이런 상황은 계속 또 나오고 있죠.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지율과 관련, 최근에 정당 지지율 관련된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여당에서도 그 지지율, 민주당의 지지율과 관련돼서 또 언급을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뭐 그것도 국민들의 뜻이니까 저희로서는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이유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한테 원인이 있는데 왜 여론조사 업체의 팔목을 비틀고 있습니까? 다이어트에 실패해놓고 체중계를 부수는 꼴입니다. 민주당이 지지율을 올리고자 한다면 그동안 자행해온 연쇄 탄핵, 입법 폭주부터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자, 정기영 교수님. 그럼 여당에서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 정당 지지율 하락은 이재명 대표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네.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고성욱 대표 근데 아니면 말고식 폭로 정치 아주 능하신 분이에요. 아니면 말고죠 뭐.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로 있고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의 하락은 이재명 대표가 일정 부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자,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요. 남의 당 지지율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왜 국민의힘이 지금 내란 뭐 옹호 세력 또는 뭐 폭력 옹호 세력으로 자리받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 우선 필요한 거고요. 저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께서 겸허하게 뭐 책임감 있게 앞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가겠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 더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지금 보수 지지층이 굉장히 격앙돼 있습니다. 예. 자, 그것이 이른바 여론조사 기법상의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전 여론조사에서는 왜 그때는 진보층이 과대표집되고 있다는 얘기 안 했습니까? 그렇듯이 예. 분명한 것은 지금 보수층은 결집하고 있지만 진보층은 이완되거나 좀 뭔가 이렇게 이완되거나 또는 분열되고 있다? 뭐 이런 양상이 있단 말이에요. 약간 흩어지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분석과 대책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가 지금 주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선 평론가? 그러니까 좀 여당에서 나온 민주당 정당 지지율 하락의 이유는 이재명 대표 자신에게 있다. 이런 분석 또는 주장을 내놨네요.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두 개의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재명 대표하면 사법 리스크 하나만 보잖아요. 예. 저는 그거보다 더 큰 리스크가 신뢰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말 뒤집는 거를 여반장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게 대선 과정에서 했던 말도 하루아침에 이부자리 접듯이 후딱 접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향해서 그 쉐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느냐 하다가 갑자기 또 한미동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는 믿을 수 없다라는 불신의 이미지, 메신저가 불신받는 상황에서 그 메신저가 어떤 메시지를 발신을 해도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사법 리스크와 신뢰 리스크가
동시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 국면 넘어서기 어렵다는 말씀 먼저 하나 드리고, 민주당은 자꾸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보수가 과표집이라는데, 저는 그것은 진보가 위기가 있거나 보수가 위기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니까 그걸 시비 삼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원래 여론조사에서도 성별, 연령, 지역은 공직선거법상 무조건 인구 센서스에 맞춰가지고 샘플을 내줘야 됩니다. 그건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념은 그게 있습니까? 보수와 진보라는 게 국민들이 딱 50대 45, 45대 50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과표집이라 얘기하는 거는 손바닥으로 하륜을 가리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보수의 결집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왜 진보가 미결집할까를 고민해야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짓고 있다. 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뭐 여론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법적으로 뭘 고발하겠다 이걸 강구해보라든가, 이건 완전히 잘못 짓고 있고, 정말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면 이제부터 말을 어떻게 안 바꿀 것인가. 그다음에 본인의 재판은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빠르게 요구하는 것만큼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나갈 것인가. 이런 신뢰와 사법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이 위기는요 계속 하향 곡선을 그을 겁니다. 하반 경직이 저는 무너졌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런 여론조사 결과 상황에 대해서 아마 예상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